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북한에 큰 재건이 일어날 것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피력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는데 즉각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뒤 처음으로 북한 이야기를 꺼낸 건데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어느 시점에서 중대한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some very interest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nd it's going to be a major rebuild at a certain point.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위원장과 자신은 통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I said, did you ever call him? No. Actually, he tried 11 times. But the man on the other side, the gentleman on the other side, did not take his call. Okay? Lack of respect. But he takes my call. 이 발언은 북한과 시리아 문제 등 전임 행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자신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날조이고 트럼프의 망상이 무섭다며 공화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18일 1000일간의 경질, 사임, 그리고 철회라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 정국이 미국인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 등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거나 언짢은 정보를 제공했던 참모들이 경질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사회가 핵 자위권 문제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경우 체제 보장용인지 아니면 국민 생존권인지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문기구인 현인회는 21일 핵 군축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관련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됐지만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합의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나라가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경우 국제법상 합법 여부가 불명확하며 특히 북한은 통치기구로서의 국가 생존과 국민의 생존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사시 군사적 패배 또는 지도자 처형을 피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또는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의 합법성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불법으로 간주된다면 다른 핵보유국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공방 없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됐는데 북한 자산이 미국 정부에 공식 몰수된 사실상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21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뒤 매각 처분된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의 몰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게시된 최종 판결문에는 피고의 물품, 즉 YG 어네스트호가 원고인 미국 정부에 몰수된다는 내용과 미국 재무부 혹은 피지명인이 법률에 따라 YG 어네스트를 처리하고 이번 판결문 사본을 미 검찰 측에 전달하라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또 YG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모든 권리를 미국 정부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5월 9일 원비어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 외에 아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제한된 판결문 초안대로 몰수 소송의 최종 판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지 않아 검찰의 요구대로 최종 판결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번 판결로 YG 어네스트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자산을 정식으로 몰수해 매각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각 금액은 미 연방 마셜국이 보관 중이며
조만간 원벼의 부모와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에게 분배될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북한 측이나 소유주로 알려진 송이 무역회사 등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원고의 의견만을 토대로 한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차례 궐석 판결을 통한 수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된 YG 어네스토어는 현재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에 이끌려 싱가포르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네팔 정부가 최근 자국에 있는 모든 북한 사업체에 이달 말까지 철수할 것을 거듭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들은 최근 네팔 산업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네팔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네팔 내 모든 북한 사업체를 이달 말까지 전면 폐쇄하고 철수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당국자는 현재 네팔에 남아있는 북한 사업체는 식당과 병원, 소프트웨어 회사 등 모두 9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팔 정부는 지난달에도 북한 사업장의 2달 내 폐쇄와 철수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동물보건기구가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실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공조가 시급하다며 북한이 준수해야 할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동물기구 OIE가 한반도에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며 감염 실태와 관련한 북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OIE는 21일 VOA에 자국의 동물 감염 사례를 보고할 국제사회의 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지난 5월 30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생 통보 이후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방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전염병으로 바이러스가 한 건 이상 탐지된 국가는 반드시 신속하게 접경국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의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11번째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따라 돼지열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북한이 준수해야 할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강력한 법체계와 인적, 재정적 자산을 토대로 한 축산위생 서비스 구성, 공공 캠페인 도입, 위험관리자 정보 교육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 사료로 사용하지 말고 여행 시 수화물에 돼지고기 제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아프리카 돼지열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열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식량기구 FAO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문가 상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또 한반도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6대가 22일 오전 동해 쪽 카디지에 진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 F-15K가 대응 출격해 퇴거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는 조기 경계 관제기 1대와 전투기 석 대, 폭격기 2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전투기는 어떤 나라의 영공도 침범하지 않았으며 사전 계획에 따라 공해상에서 순찰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도 한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으며 양국 군 당국은 23일 서울에서 합동군사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내년 봄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해 회담을 제의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케네스 호프만 대변인은 21일 VOA에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북한과의 합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측에 내년 회계연도 공동 현장 조사 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DPAA는 북한 내 미군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며 내년 봄 방북을 위한 북한과의 회담에 계속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 7월 미군 유해 55상자를 송환했지만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미군 유해 관련 논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